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명제의 역이 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역을 구해야 되겠죠. 결론, 가정 이런 부분들을 순서를 좀 바꿔서 써놓으면 여기 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좀 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똑같은 명제가 보기에 있진 않겠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뭐 대우 관계에 대한 학습을 좀 하는 거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해서 P이면 not Q 이런 부분들이 참이 되겠습니다. P이면 not Q 있나요? 뭐 3번이 좀 답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내용. 일단 뭐 여기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잘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관계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똑같은 뜻을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 원래 주어진 명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제 대우를 구해서 그렇게 좀 다르게 또 해석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대우의 쓰임새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빼기 3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써가서 식을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죠. 2x-y 됐고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11인가요? 그럼 뭐 1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형 부분들을 평행이동해 갔을 때는 좀 빼기 형태로 좀 써가는 제프가 좀 약간 반대 형태로 좀 써가는 이런 개념이 좀 실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점을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뒤 또 다시 대칭 이동하네요. 순서를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더하기 해서 처리되어 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빼기 해서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 이동한다면 x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온 결과를 a 플러스 b라고 했는데 더하기 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8의 배수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뭐 8의 배수 집합을 뭐 A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죠. 아니고 그러면 여집합해 주면 되겠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런 집합 이런 것도 B 집합을 했는데 또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또 여집합이라는 형태. 동시에 만족해 가는 이런 부분들의 개수는 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는 뭐 A 합 B 전체 여집합 이렇게 드물어 간 법칙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는 A 합 B의 개수를 좀 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뭐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제 8의 배수는 이제 뭐 8n 이렇게 처리가 되면 100 미만에 몇 개가 있습니까? 8이는 8, 20 남았으니까 2, 8, 26이면 12개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5n 마이너스 나머지가 2면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개수가 뭐 20개 정도 나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가 되는 것은 2,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요? 7, 그 다음에 12, 17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22, 27, 32, 37 이렇게 해서 뭐 5하고 8이 있으니까 최소 공부에서 40 정도까지 알아보면 되겠죠. 이때 이제 겹치는 부분들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32 이렇게 되는 거니까 40까지 32 이렇게 해서 80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0 정도가 있는데 그곳에는 생기지 않겠죠. 뒤쪽 파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집합 개수는 또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12 더하기 20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뭐 30이 되는가요?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가야 되는 부분들은 여집합 이렇게 됐으니까 100 미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전체는 이제 99 이곳에서 지금 30 이렇게 좀 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이제 69개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고 이런 형태의 해석들은 이렇게 좀 우리가 원래 집합 A 합 B 형태를 좀 구해서 뭐 전체에서 빼는 형태를 좀 취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해가면서 연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진리집합 PQ 이렇게 비교했을 때 충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작다 이런 얘기죠.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요거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B제곱이 소거되고, 그럼 여기 이제 AB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절대값 AB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죠. 이 또 약분돼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값 부분들이 풀어가는 거니까 AB가 0보다 크다. 두 집합이 이제 같은 집합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요거는 A에 A 플러스 1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도 있고, 여기는 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B가 더 큰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방정식 실근을 간다라고 되지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등호가 좀 더 들어간 거니까 Q집합이 더 크다라고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A는 0 그리고 B는 0. 여기도 이제 00이면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뭐 실수 부분이고 뒤에 이제 무리수가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고 B 값이 예를 들어서 루트 2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00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Q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Q의 진리집합이 더 큰 부분들 디귿 리얼을 이렇게 좀 체킹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살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풀이법이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도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진 식이 되어 있습니다. f1에도 함수식이 들어가 있나요? 이때는 뭐 gx라는 함수를 2x-1이다, h라는 함수를 뭐 4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주어진 함수는 fgx 이런 계산 결과가 뭐 hx다, 지금 이렇게 써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역함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x 자리에다가 g 역함수 x를 좀 이렇게 대입을 좀 한다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그냥 fx 이렇게 되겠죠. 항등함수가 돼서 이때는 이제 h 그 다음에 g 역함수 x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에 f 역함수니까요. 주어진 부분에 이제 또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f 역함수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냥 순서가 바뀐다는 걸 알아야죠. g에다가 h 역함수 x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이 h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y는 4x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x는 4y 플러스 3. 글씨가 좀 왜 이렇게 됐습니까? 4y 플러스 3 처리되어 있고, y는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4분의 1에 x-3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g라는 함수에다가 이 부분을 좀 대입해 주면 되죠. 2x-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배에다가 여기 되면 4분의 1 x-3 이렇게 열심히 좀 대입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f 역함수 자체를 이제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a 더하기 b에다가 f 역함수의 1을 집어넣는다. 어이구, 역함수의 1 집어넣으면 또 이건 2배 a 더하기 b잖아요. 그죠? 그럼 뭐 a 더하기 b 처리해 주게 되면 2에다가 여기가 또 그럼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니까 또 마이너스 2가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뭐 치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풀어가는 건데, 저는 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역함수를 뭐 이렇게 좀 대입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좀 살짝 좀 낯선 표현 형태의 풀이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풀이법이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더 쉬운 풀이법 형태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한 내용들,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이런 형태의 gx, hx라는 걸 봐가지고 이게 함수 주어진 모양들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역함수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식을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 구해가고, 뭐 이런 절차들,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제가 좀 약간 좀 색다르게 설명했으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OAB, OCD 넓이 자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OAB 넓이 2분의 25 주어져 있고, OCD 넓이 2분의 9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요? 이렇게 될 때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나머지 공간의 넓이를 뭐 S1, S2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까요? 뭐 X, OA 이 부분들을 뭐 X 요 길이 자체를, OC 이 길이를 좀 Y 이런 식으로 놓고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령 이제 삼각형 OAB하고 그 다음에 S1 이 파트 부분들,
2분의 25 이렇게 좀 나와 있고, S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제, AC의 이제 평행선들을 이렇게 좀 입에 근다고 생각해주면 이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 길이 B, X 대 Y 이런 형태의 B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XS1 이퀄 2분의 25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S1이라는 것은, 2X분의 25Y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2하고 2분의 9의 B 이것도 이제 X 대 Y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그러면 S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게 해주니까 2y분의 9x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제 사각형 넓이를 좀 이렇게 사각형 ABCD 넓이를 좀 구하라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기존의 넓이 두 개를 좀 이제 더하게 해주면 2분의 34, 2분의 34, 2분의 일단 34 일단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x분의 25y 더하기 2y분의 9x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뭐 17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겠죠. 이게 문자가 역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문자들이 사라지면서 4분의 25 곱하기 9 이런 형태. 사람도 이렇게 좀 약분되겠죠. 그러면 17 더하기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 32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지금 원래는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원래 좀 삼각형 넓이 구해갈 때 두 변 길이에 끼인 각 해서 뭐 사인 값들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가 뭐 삼각비가 좀 이제 친숙해져야만 또 이용하기 좋은 풀이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뭐 대각선에 이렇게 평행선들을 쭉 이렇게 또 이쪽에도 이렇게 그어서 큰 평행 사변형을 좀 만들어서 그 넓이의 절반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 변기를 놔야 되는데 역시 또 이때 또 끼인각 형태가 돼서 삼각비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삼각비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하지 않으려면 역시 지금 이렇게 변기리 두 개를 놔서 이렇게 이게 아니죠. 닮음이라고 닮음쿨러죠. 밑변 길이 B가 넓이 B가 된다라는 이렇게 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때그때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달리식들을 세워가야 되는 측면이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넓이 B 자체가 이제 변 길이 B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설명했으니까요.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비조건, Q조건 주어져 있는데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순수한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 그럼 주어진 식이 이제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X제곱 2AX 플러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참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걸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 D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A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낮Q는 P귀한 필요 조건이다. 낮Q 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낮Q를 하게 되면, 근데 P가 지금 이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낮Q 집합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뭐 x제곱 2bx 플러스 16인데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또 이게 또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였고 역시 또 4분의 d에서 b제곱 마이너스 16 0보다 이번엔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b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결과물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수 순서상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a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5개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죠. 그럼 7개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일일이 순서상을 만드는 거니까 35개를 만들겠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뭐 절대 부등식을 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해석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결정하는 부분들 꼼꼼하게 잘 점검해 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원의의 점 A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이건 y는 이꼴, 이건 x축 위의 점, 이건 이제 y는 이꼴 x 위의 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에 대해서 어이쿠 이런 좀 도형적인 걸 좀 위치 좀 봐야 되겠는데요. 쭉 아까 y는 이꼴 x 있었죠. 그 다음에 a점은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럼 뭐 작은 값 좀 놓을까요? a점. 그다음에 3 이렇게 A점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긴 D점이 되겠고 이런 뭐 C점 이런 데 있나요? 이런 형태. 근데 원의 중심 자체가 3,1 3,0 관련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때면 원대 있을 때는 원을 좀 나중에 이제 뭐 반지름 이렇게 빼주면 되니까 A 이런 형태를 좀 넣고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A, B 길이 같다가 그 다음에 B, C 길이 같다가 그 다음에 CD 길이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뭐 최소가 될 때의 A 값을 최소가 최소 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최소 값도 구하고 최소가 될 때 A 값도 구해서 곱을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길이를 가령 이제 BD 길이 이렇게 돼서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는 점이 이거 뭐 대칭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D 프라임 이걸 이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0이니까 0,3 이렇게 처리해서 D 프라임 좌표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0,3 여기서 좌표를 쭉 빼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AB하고 이 좌표가 뭐였나요? 여기 C였나요? 이렇게 길이가 또 최소가 되면 또 A를 좀 대칭 이동해죠. A 프라임 좌표를 좀 대칭 이동해서 3,1이었으니까 3, 마이너스 이렇게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구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선 길이로 쭉 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좌표를 좀 놓아서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이제 모양을 좀 이제 모양을 살펴봤을 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뭐 모양은 좀 이해됐나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거리 최소를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두 점 사이 거리를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3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4제곱이 되는가요?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좀 5라고 하면 안 되죠.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원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반지름 2를 좀 빼줘야 되죠. 5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빼가지고 이제 최소값 4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부분들 4 정확하게 좀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점의 좌표를 구해가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니까 직선의 방식을 쭉 구해야 되겠군요. 기울기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군요. X 그 다음에 Y절편은 플러스 3 형태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절편이니까 3분의 4 X는 이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4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A값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해서 구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4분의 9 열심히 이렇게 구했는데 둘을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9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럴싸하게 구해졌나요? 문제 자체에서 어이쿠 구해가는 부분들 조금 이게 뭐 함정처럼 좀 이렇게 뭐 선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X자 모양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이제 평상시에 다룬 거에서 좀 살짝 좀 변형돼서 좀 헷갈리게 하는데 그래도 뭐 기본 원리들을 좀 잘 지켜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n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겠습니다. 6호고 9의 뭐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게 좀 새로운 형태의 정의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A6 집합을 좀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6분의 숫자들이 뭐 1, 4, 9, 그 다음에 4, 4, 16, 5, 25, 36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우스 기호가 있으니까 가우스 기호가 이제 뭐 넘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집합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6분의 1, 6분의 4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채 6이 안 되는 값이니까 0으로 풀리겠죠. 0으로 좀 해결되겠고 6분의 9 이건 이제 1.xx니까 1로 풀리겠고 6, 3, 18이 안 되는 거죠. 2로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6분의 12. 그다음에 여기 6, 4, 24. 그거보다 좀 더 큰가요? 좀 더 큰 거죠. 그럼 이제 4. 얼마니까 4로 풀리겠고 36은 뭐 6으로 형태로 풀려가는 그런 내용. 이렇게 점 집합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9 집합을 좀 구해가려면 9분의 해서 좀 처리해야 되는가요? 1, 4, 9, 16, 25, 36, 49, 64, 81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또 90합을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뭐 1, 4, 이 부분들은 뭐 0으로 풀려가겠고 9 되는 부분들은 이제 1로 풀리죠. 그 다음에 2, 9, 18 여기 계속 1로 풀리겠고 27보다 작은 거니까 요게 이제 2로 풀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 9, 36이니까 4로 풀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5, 9, 45보다 좀 더 큰 거니까 5로 풀리는가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했죠? 9, 6, 9, 7, 63인가요? 7, 63, 7보다 좀 더 크니까 7로 이렇게 좀 풀려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제 9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좀 합집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콜라 이게 B집합이 아니고 A에 9 이렇게 해서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 뭐 0, 1, 2, 4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5, 6, 7, 9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좀 합해달라 그런 얘기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1, 1, 4, 와, 이거 어떻게 짝을 줘야 되죠? 5, 6, 9 이렇게 해서 이제 20 만들고, 1, 2, 7 해서 10 만들고, 20, 10에다가 또 4 이렇게 처리해서 34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4. 이번에 좀 바른 답이 되가네요. 이렇게 좀 가우스 기호 정의된 부분들, 가우스 기호 X 이거 뭐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0과 1 사이 이렇게 되고 1과 2 사이 이렇게 되죠. 1, 2 이렇게 1 이렇게 풀려가는 0과 1 사이 값들은 계속 다 0으로 풀리고 1과 2 사이 값들은 이제 사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1로 풀리고 이런 형태에 이제 풀려가는 이런 정의 형태에 맞춰서 숫자들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당황하지만 않으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 KM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 처리되어 있고요. 요건 좀 M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좀 구해달라. 요건 또 뭐죠? A 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또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 차집합 A가 5, 9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A, B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B에만 있는 부분들 여기 이제 5, 9 이렇게 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A 합에다가 B에 요건 반대 여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바로 이제 여기 B에만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A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이게 뭐 전체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쪽에 원소의 개수가 8개가 있고 이쪽 원소의 개수 2개가 돼 있으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K가 10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집합의 모든 원소의 서로 같아야 되는 건데 뭐 공통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여기 A만 있는 부분들의 원소의 합이 14는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A집합이 지금 약수로 돼 있으니까 약수들의 합이 뭐 최소 14를 좀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1, 2, 3, 4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되겠죠. 5도 안 될 것 같고 6은 되나요? 6집합 이렇게 좀 만든다고 치면은 1, 2, 3, 6 약수들 이렇게 좀 다 썼는데 합해봐야 얼마가 되는가요? 6, 12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 7 역시 안 되겠죠. 8이 좀 되려나요? 8을 하게 되면 1, 2, 4, 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14에다가 15, 14를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다 1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1, 2, 4, 1은 좀 저기다 뺐는데 또 1을 쓰면 참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2, 4, 8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요게 이제 14, 14에서 결과가 좀 같아지겠죠. 요게 좀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큰 숫자 해주는데 그 다음에 뭐 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9 같은 경우도 되나요? 1, 3, 9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죠. 10은 여기 이제 5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안 되겠고 그럼 8이 좀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집합의 여집합 형태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합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를 따지면 여기 안 들어가는 원소 1, 2 빼고 3 되겠고 4, 5, 6, 7, 8, 9,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소들을 좀 다 합하라 이런 얘기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또 10이 되겠고 그러면 26이 되는가요? 26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 무슨 관계인지 좀 살피는 거죠. 이게 요 둘을 좀 합치면 전체가 돼서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돼서 K가 10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소 합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약수의 합이 일단 여기 14보다 좀 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는 그런 내용들 되죠. 약간 좀 서두르지만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fxy가 나타내는 도형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 어이쿠 그럼 이제 이 도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싹 갈 수가 없는 거죠. 주어진 부분을 가려면 일단은 fy하고 x하고 바꿔야 되는 거니까 y는 equal x 대칭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y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x축 대칭에서 마이너스 y, x 이렇게 좀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평이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1만큼 이렇게 평이동해서 주어진 식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부분들은 y는 equal x가 이렇게 되니까 대칭이 되면 요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x축 대칭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 칸 떨어져서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x로 마이너스 1만큼 y로 1만큼 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군요. 이게 최종 형태의 그래프 모양 됐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 이런 부분들하고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자체는 이거 좀 그림을 좀 다시 볼까요? 도형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죠. 1, 마이너스 이렇게 된 이런 여기 좌표가 이제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뭐 직선이라는 부분들이 y절편이 마이너스 5에다가 뭐 이 한참이 아래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1, 마이너스 1하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하고 이 거리를 좀 구해가는 것이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트 5가 되겠고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2에다가 3이 되는가요? 3 이런 형태 되겠습니까? 그럼 뭐 유리하게 되면 5분의 3 루트 5 해서 거리를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잘못 풀었습니다. 와, 이 다 풀고 나서 마지막 산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여기 계산했으니까 2에다가 1에다가 3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2 루트 5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 4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그래도 눈에 좀 이게 살짝 좀 보여가지고 큰 실수할 뻔했네요. 좌표 이렇게 좀 대입하는 숫자로 썼다가 그냥 1 더하기를 해버렸으면 큰일 나죠.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계산되가는 내용 되셨죠? 뭐 큰 흐름틀을 봤을 때는 이렇게 f, x, y는 0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하나 이제 그 절차에 거쳐서 대칭이동, 그다음 이제 대칭이동 두 번에 이제 평이동까지 돼 있으니까 해서 이제 최종 나온 좌표 부분들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직선 사이의 관계니까 그래프 모양 자체가 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직선 사이의 거리도 좀 대처가 가능한 거니까 변화하는 부분들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학습을 좀 꼼꼼하게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에 대한 함수 fx가 이미 실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1은 1 주어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미 실수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적당한 숫자를 좀 잘 대입해야 되는데 1을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한가요? a에다가 1, b에다가 0 이런 거 좀 대입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f1, f0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이제 또 F1이 되겠고 여기도 또 F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여기 결과가 1 돼 있으니까 이곳에서 F0은 2입니다 라는 결과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럴싸했나요? 이제는 좀 A는 1, B는 1 이런 거 좀 대입해 볼까요? 그럼 이제 F1, F1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여기가 이제 F2 되는 부분이 중요하죠. F0 이렇게 처리 되겠고 F0 2 구했고 여기는 이제 계산해서 1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F2 결과를 나오죠. F2 계산 결과는 이항시켜서 그러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됐죠? 그럼 이제 이번엔 A는 2, B는 1 이렇게 좀 대입하면 되나요? 그럼 F2, F1 여기 이제 F3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 1 대입했으니까 F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1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그럼 F3은 어떻게 됐습니까? F2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해서 결과들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F2에다가 2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미 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적당한 숫자들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뭐 1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정보들을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맨 처음에 이제 1이 좀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숫자 변형이 좀 적은 부분들 이제 0 이게 집어넣어 가지고 F0을 좀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이 있으니까 뒤쪽에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1 집어넣어서 숫자를 좀 키워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키워서 이제 3 이렇게 구해가고 이게 지금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색다른 형태가 주어졌을 때도 그 식의 특징들 이런 거 좀 살펴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원하는 숫자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메모해 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집합 x는 0, 1, 2, 3,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대응이 되겠고요. 1과 4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 이 더하기를 왜 따로 이렇게 써놨죠? fn은 이렇게 되면 2n-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죠? 어쨌든 뭐 주어진 1과 4 사이에 대한 주어진 규칙을 좀 안 좋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그럼 뭐 f1은 뭐 0에 좀 대응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F2, 2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겠고, 3을 좀 대입해주면 3 있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F4를 좀 대입해주면 4는 좀 숫자 커진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4를 8,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 당연히 뭐 X집합에다가 4까지 있으니까 그거 안에서 대응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대응 결과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일단은 1은 0에 이렇게 대응이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좀 대응시켜야 되는데 2보다 작은 수 2보다 작은 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두 개 중에 하나에다 이렇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처리. 일단은 뭐 1이 가서 대응되니까 굳이 쓰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이 가서 대응되려면 4보다 작은 숫자 그럼 나머지 숫자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이렇게 하나쯤 대응되면 되겠습니다. 숫자 3개. 그럼 4 가서 또 대응되는 것은 6보다 작은 거니까 나머지 두 개가 있었으니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원소 0이 가서 대응되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전체 우리가 대응해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이제 12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규칙 자체가 뭐 이게 좀 어디가 오타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를 따로 뺀 것도 좀 이상하고 나중에 4가 6보다 좀 작거나 같다 되는 것도 조금 좀 낯설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은 주어진 식 자체로 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그럼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지구창의 개수가 1인 2차함수에 대해서 이거는 좀 원점 대칭한 거죠. 원점 대칭한 것을 gx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함수가 만나는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해서 두 개의 이차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각각 이제 만나는 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함수를 좀 처리해서 hx를 좀 결정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값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작은 근 형태에서 만나는 곳이 3개가 되려면 이때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이제 신경 써서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수의 점은 이런 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의 뜻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축을 좀 이렇게 좀 잡고 이참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원점 대칭에서 작은 근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지점이 좀 좌측에 있는 0보다 좀 작은 쪽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참수 fx를 놓을 때 이제 x제곱 처리되는데 대칭축을 편리하게 하려면 2ax 이렇게 주면 대칭축이 a가 되면 되겠죠. a 이렇게. 근데 이제 두 근 만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 센스 있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조금 이따 이유가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되면 gx라는 부분을 원점 대칭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x 그다음 여기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가요?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개 이제 만난다라고 해주면 두 배에 같다라고 처리해주게 되면 이항시키면서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근들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함수 이제 y절편을 이제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로 했으니까 요 아래쪽 그럼 대칭이 된 그 위쪽 형태에서 꼭지점 형태의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쭉 이렇게 쭉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 지나고 또 역시 대칭축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대략 이런 정도 잡아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가요?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갔을 때 대칭축인데 이게 좀 더 오른쪽에 이렇게 가서 만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차를 그려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는 근들이 이제 이렇게 좀 두 개가 좀 생기겠죠? 그 근들이 이제 여기 좌표가 뭐 마이너스 b 이쪽이 이제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해서 대칭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알파 부분들. 이제 B 값이 이게 지금 알파가 되는 거, 마이너스 B가 알파가 되는 거죠. HX 그래프 자체가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알파 베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 이제 GX 이제 원점 대칭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들을 좀 이제 색칠을 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래쪽 부분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슉 갔다가 다시 또 GX로 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쭉 그어서 근들이 좀 이렇게 세 개가 되겠다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fx 같은 경우는 a에서 대칭 구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b고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면 이거 만나는 점 좌표 하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점이 이것이 돼야 되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이런 좌표? 이제 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에서 소거해주면 이제 b가 소거되고 a 이렇게 대칭축이 나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뭐 이게 gx를 이용해서 이제 이쪽 좌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쪽 근은 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이게 지금 대칭축이 대칭축 A 되는 거 맞죠? 여기가 그러면 이쪽이 2A 플러스 B인데요. 그죠? 이 대칭축 이 부분들이 역시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처리되겠습니다. 대칭축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 여긴 좀 뭐 마이너스 B 이렇게 또 놓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근의 합 이렇게 처리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가 되고 B 하나 소거되는 거니까 세근 합이 이제 B가 되죠. B 값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세근 합 3이라고 돼 있죠. 3이라고 했으니까 B 값이 3입니다라고 결정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fx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함수식 좀 하나가 좀 결정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럴싸해졌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좌표가 자연수준점이 11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값들 이렇게 y값 1 되는 부분, 2 되는 부분, 이렇게 3 되는 부분들이 첫 문제 2개씩 나오죠.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11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좌표 y값이 이제 6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FB 이렇게 한 결과 근데 이제 B 값이 3 됐으니까 3을 대입해 주니까 9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소거돼서 처리가 되는데 이 값이 이제 6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A 값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식이 완벽하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gx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해서 좌표를 좀 함수식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h0, h4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h0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이제 fx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h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거는 F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처리하면 되겠고 H4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G4에서 알아봐야 되겠죠? G4 이런 형태에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서 둘을 좀 더하게 되면요 플러스 9 마이너스 상쇄되고 여기 계산하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이 좀 답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알아야 될 정보가 좀 많네요. 맨 처음에 좀 제가 살짝 조금 이제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좀 설명 덜 드린 부분도 있는데 원점 대칭인 부분인데 이렇게 세근 합 세근 되는데 이렇게 좀 알파였을 때 이제 알파가 좀 작은 근이죠. 작은 근 형태에서 세 개가 되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 4분면에 꼭지점 있는 형태로 좀 그려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차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또 그려가면서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걸 좀 이렇게 좀 느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연산이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정보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이해해가면서 수식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원래 fx 더하기 gx라는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fx 더하기 f-x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1차항 부분들이 사라져서 이게 좀 이제 짝수차 형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상수항 부분들을 센스 있게 이렇게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하는 부분들 근이 또 2개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조금 문제 그래프 개형을 좀 이해한 그런 문자 놓은 방법이니까 이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A, B가 각각 4 이상 5 이하의 정수이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개수 구하고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해서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주어진 이 함수가 언제 역함수가 존재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2x제곱은 2차함수가 되어 있으면 2차함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역함수가 되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원수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x제곱 이런 형태로 풀리게 되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들이 2x제곱 뭐 연산돼서 혹시 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플러스가 되거나, 어쨌든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2차 함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최고차가 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a 값이 뭐 2가 되거나 혹은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데요. a 값이 2가 되는 경우 우리가 좀 그래프를 생각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항상 양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풀리는데, 요게 이제 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양되는 부분도 있고 음되는 부분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되는 부분들, 음되는 부분들 풀려서 이 부분들이 뭐 최고차가 뭐 혹시 사라지더라도 1차 부분들이 한 번은 부호가 어떻게 되죠? 한 번은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사이 범위에서 한 번은 또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직선에 하게 되게 되면 역시 꺾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a 값이 2가 됐을 때 주어진 함수에는 판별식 d 부분들이 항상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항상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 풀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어진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의 판별식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b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쳐야 되는데, a 값이 2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4 마이너스 8b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b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정수 정의가 돼 있으니까 b 값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5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도 똑같은 개념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항상 또 0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 역시 또 판별식을 좀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별식 또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역시 a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좀 풀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4, 그 다음에 8b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b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4개가 되겠죠. 해서 전체적으로 개수는 9개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개수 자체는 이제 K는 이제 9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최소값 M을 좀 구해드렸는데, 적은 값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6 이렇게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두 개의 값을 합하게 되게 되면 3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오른쪽 부분의 2차 함수, 이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해주면 역함수가 될까? 2차 함수가 여전히 남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x제곱이 된다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게 되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큰 틀의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얻어진 이 이론을 가지고 a 값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부분을 해석해서 근데 이제 최고차를 좀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요 내용이 이제 풀이 핵심이니까요. 이런 내용 꼭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x는 1, 2, 3, 4, 5, 5개의 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f는 x에서 x로 가는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다 이런 기호로 좀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대응을 좀 살펴봐야 되죠.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1은 좀 4에 대응되어야 되겠고 결정이 되어 있고요. 3은 2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4는 3에 대응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F3이 2가 되니까 F2는 5에 대응된다. 2가 5에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뭐 5는 또 1에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대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몇 번마다 규칙일까요? 만약에 5에서부터 출발했다면 1 나와서 1번, 4 나와서 2번, 3 나와서 3번, 2 나와서 4번, 이게 5번마다 규칙이죠. 5번 규칙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 풀이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라 이렇게 되는데 17번 하라는 얘기잖아요. 17번 하라는 얘기는 5번마다 규칙이니까 이제 2번을 좀 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2를 좀 대입해주면 4가 나오겠고 4를 좀 대입해주면 결과 3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107번어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상 5번마다 규칙이니까 역함수 5번 규칙 2번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를 한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3이 나오고 3을 한번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4가 나오는 거죠.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7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뭐 대응 관계가 거의 다 나온 거니까요. 대응 메모 해가지고 몇 번마다 규칙되는지 이 부분만 좀 확인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니까 규칙이 이제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풀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M은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N집합은 M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또 다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하게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M집합의 원소의 합이 59 주어져 있고 합집합은 또 116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벤 다이그램 그려서 우리가 좀 이제 매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7, 9, 11 이렇게 좀 원소가 좀 특정해 좀 주어 있어야 되겠죠. 요 합은 지금 얼마가 되는가요? 27이 된대요. 2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59라고 했으니까 59에서 27을 좀 빼게 되면은 얼마가 됐습니까? 32가 되는 거예요. 32 되는 숫자들 뭐 두 개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원소 다 됐겠으니까. 이제 뭐 합집합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뭐 이제 이런 걸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집합에 있는 원소 59에다가 N집합에 있는 원소는 59 더하기 5P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더하기 해준 다음에 이제 교집합에 있는 원소 합 32를 좀 이렇게 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16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5P는 아이고 빼겠는데 왜 또 더하기를 썼죠? 5P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118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0 이렇게 처리해서 30이 되겠 32 이렇게 처리니까 30이 되겠죠. P 값이 6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원소 부분들을 이제 처리해 가려면 좀 두 개 이곳에서 좀 원소를 더하게 해야 되니까 6이니까 12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9가 좀 이렇게 6을 더하게 해서 15, 그 다음에 11을 좀 6을 더하기 해서 17 이런 형태로 해서 원소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더하기 해서 이쪽에 6 더하기 해서 13 만들고 또 15에 또 6 더하기 해서 그럼 6을 더하기 했으니까 얼마가요? 2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여기에 또 6을 더하게 해주면은 되겠습니까? 2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원소를 좀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N집합을 원소로 나열법을 나타내달라 이러면 13 있고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이제 21, 23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되었습니까? 문제 뭐 주어진 조건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센스 있게 좀 빨리 좀 대처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 합 물어봤으니까 7, 9, 11 합해서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도 좀 처리해가면 전체 합 부분들이 우리가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그런 규칙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19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독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 fx 그래프 주어져 있고요. gx 그래프는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함수도 주어져 있는데 이건 평행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평행이동하면 이거는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서 평행이동식으로 나중에 써놓으면 되죠. 이건 하나를 또 저게 더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가르쳐주지. 중요한 것은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k값의 몸이 이렇게 되는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것이 불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fx는 1보다 좀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는 기울기 1에다가 그럼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최종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나온 결과 자체를 f 나온 결과 자체를 이제 g에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작다니까 y 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우리가 좀 그랬을까요? g fx 이런 식이라고 이렇게 좀 봤을 때 그 부분들이 x 값이 0보다 작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양수 부분들이니까 양수 부분에다가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을. 그러니까 2x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x 값이 0과 1 사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결과가 음수죠. 그럼 이제 음수 부분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처리되겠고 x 값이 1과 2 사이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음수 값이니까 이것에 이제 마이너스에서 x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양 부분에다가 2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틀에서 x가 2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부등호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좀 붙였는데 사실은 뭐 또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크다 이런 식으로 좀 붙여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붙여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주어진 그래프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대값 아래로 꺾어지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를 요걸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좀 옮겨갔다는 거죠. 옮겨가는 형태로 해서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좀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서 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될지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축을 잡고 1, 2 이렇게 좀 처리해서 0보다 작을 땐 2x제곱 그래프, 꼭지점 형태에서 2x제곱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그래프였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아이고 1을 집어넣으면 이제 1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참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2x제곱 그래프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럴싸하게 그렸잖아요. 자, 근데 아이고 2를 중심으로 잘 그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선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 2를 중심으로 해서 꺾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이렇게 될 때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K값이 0일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평행이동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오호. 그렇다는 얘기는 세 개 만날 때는 이렇게 좀 접할 때란 얘기죠. 이렇게 접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습니다. 세 개 만나는 게 또 없는데요. 이게 항상 두 개인데, 그죠? 뭐 K 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K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에 어떻게 푸는 거죠? x-2의 제곱으로 풀린 부분들하고 직선 자체는 뭐 기울기가 양 형태로 풀린 거니까 어떻게 된 식이죠? 이 식에서 이제 x-2 플러스 k가 되겠군요. x-2 플러스 k 이런 형태로 해서 연결시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항시켜서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k는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곳에서 판별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k 이렇게 쳐야 되겠죠.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4k는 1 해서 k 값은 4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그려가느냐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처리한 듯한 이런 부분들 나온 결과가 이제 양 부분 관련해 신경 써야 되겠고 fx 자체는 또 1을 중심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뭐 범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4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서 식이 완성되어 있고 그 식을 좀 그래프를 그려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것도 또 절대값 그래프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하나하나 조금 이제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조금 까탈스러운 요소가 보이는데 연습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우리가 좀 신경 써가지고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이번 기회에 또 연습한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실력 쌓는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실력 낳는 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어 독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